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하기까지. 연골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지만 효과는 없고 진통제만 의존하시나요? 관절의 염증,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본인들도 진통제로 버티다가 포기하고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걸까요? 물론 노화에 의한 퇴행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신장의 염증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과거에서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신장과 관절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연결을 못 시키시거든요. 물론 신우신염이나 사구체신염처럼 급성염증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시는데 만성염증은 그렇지 않아요. 신장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신장의 염증도 방치 시에 점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만성 콩팥병으로 가기도 해요. 신장의 염증은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이라든지 만성염증 없애는 음식 같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관리를 평상시에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만성염증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감염되거나 했을 때 같은 급성염증 상태에서는 얼른 알아채고 케어를 빨리 하는데 만성염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시해 버리거든요. 만성염증은 혈관에는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고 방치하다 보면 암도 일으킬 수가 있고 심뇌혈관 질환, 치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야 할 만큼 방대합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는 제가 연골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관절염이 있으셔서 붓거나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골 성분만 가지고는 케어할 수가 없어요. 염증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요새는 영양보충제로도 커큐민, 프로폴리스, 프랑스 해안송 추출물인 피크노제놀,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이 나와 있어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콘드로이친, N아세틸글루코사민,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인체 결합 조직 구성 성분이 필요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성분이 필요하죠. 기혈순환도 필요한데요.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관절각 내 활액의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성분이 관절간까지 전달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운동을 잘 해주어야 확산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미네랄도 필요한데요. 미네랄이 있어야 수분이 각 세포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관절각 내 활액이 말라붙지 않으려면 이것도 필수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근육을 합성하는데 동화작용을 하는데 필요하죠. 비타민 D나 K 없이 칼슘 단독 보충은 오히려 혈관을 경화시키고 불필요한 곳에 칼슘이 침착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기까지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성분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별도로 다 챙길 수도 없고 제발 한 가지로 해결 좀 해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괜찮은 원리와 구성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겸한 제품 구매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관절에 가장 좋은 비변성 이형 콜라겐, N아세틸글루코사민, 무코다당 단백콘드로이친, 엘라스틴, 히알루론산까지 거의 모든 구성 성분과 MSM, 비타민 D, 커큐민이 들어있는 강황 추출분말, 프랑스 해안송 피크노제놀까지 설계를 약사가 해서 그런지 이런 제품 하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운동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양제를 아무리 줘도 만성염증을 만드는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리키것 신드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벽의 용모세포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거나 느슨해져서 해로운 독성 물질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들이 혈액 내로 유입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음식 알러지는 없는데 음식 과민성이 있는 상태, 즉 IgE는 검사 결과 문제 없는데 IgG4 농도가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몸에 좋다고 먹었던 야채 과일들까지도 독으로 작용하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근육의 약화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관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 인대 등이 뼈를 잡고 지탱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감소해. 근육이 힘이 없어. 처지고 느슨해지고 그러면 관절끼리 떨어진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움직임에 따라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근테크해서 노년되어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데 저도 근육이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운동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육 강화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운동만 했다 하면 부상을 당하고 원래 힘이 없는 저질 체력이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 따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보고 효과는 있는데 따라하기도 쉽고 부상 염려도 적은 운동들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글루타치온 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장염증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소변에 이상이 있습니다. 너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밤에 소변을 보러 깨어나서 화장실을 자꾸 들락거린다든지 색이 갈색이라든지 거품이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소변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피로를 동반합니다. 세 번째, 불면증이 생깁니다. 신장에서 노폐물 처리를 못하고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뇌를 각성하여 잠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 섭취가 많습니다. 특히 정제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경우 만성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등 양쪽이 결리듯이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픕니다. 여섯 번째, 피부가 이유도 없이 가렵고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발목이나 눈 주변이 잘 붓습니다. 여덟 번째, 쥐가 잘 나고 근육이 잘 뭉칩니다. 아홉 번째, 어깨, 무릎 관절이나 허리, 목 등이 만성적으로 아픕니다. 열 번째, 뱃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잘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 10가지 중 7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습관, 음식과 영양, 운동, 명상 이 4박자가 맞으면 못 고칠 병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실천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